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내려다봤을 때 물 위에 작은 거품이 떠 있지만 어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나요? 거울을 보다가 눈두덩이가 조금 부은 것을 보고도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요? 혹은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해서 제대로 쉰 것 같지 않은 날은 없었나요? 이런 증상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신호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한다면 몸에서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를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주된 필터인 신장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통증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벽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아주 미세한 신호만 보낼 뿐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그 균열이 깊어지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의사에게 신장 기능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수준 말이죠. 신장은 시끄럽게 아프다고 말하지 않지만 마치 물이 점점 말라가는 강처럼 조용히 약해집니다. 우리가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일상에서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신장은 원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아침 소변의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신호인지, 왜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 것이 체액저류의 증상인지, 왜 충분히 자도 피로가 지속되는 것이 독소 배출과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검사 방법과 신장을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길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값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가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댓글, 팔로우를 남겨주세요. 한국에서는 유익한 정보를 가족과 나누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집에서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2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약.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3가지 은밀한 신호와 그 과학적 이유. 2. 주의. 이 3가지 신호가 3일 연속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신장의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지내다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신호들을 놓쳐서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린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소변의 거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을 소변 줄기의 색이나 전날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품이 오래 지속될수록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 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정교하게 걸러 단백질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과막이 닳아 작은 틈이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물 위에 오래 남는 끈적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거품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가입니다. 5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번째 신호는 아침에 가벼운 부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짜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신장은 체액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장이 여분의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부드러운 조직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특히 눈두덩이와 발목에서 잘 보입니다. 발목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함몰 자국이 몇 초 이상 유지된다면 체액이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신호, 그리고 가장 자주 무시되는 신호는 충분히 자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 속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 독소들이 몸에 남아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은 무겁고 집중력도 저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조용히 버티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신호가 각각 나타날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연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은 절대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만 보내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 손상이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단 1분 만에 아프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은 신장 셀프 체크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수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신장 이상을 알리는 3가지 신호를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한국 환자들은 스스로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나 피검사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기를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매일 몇십 초 만에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아 누가 병원에 바로 가야 하고 누가 집에서 조절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자가 체크 방법이 있다고요. 이 3단계는 매우 간단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신장 건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에 투명한 컵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한 유리컵 하나만 준비해서 전날 밤 화장실에 미리 두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 첫 소변을 컵에 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컵의 표면을 바라보며 정확히 1분만 기다립니다. 건강한 신장은 대부분의 단백질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더라도 아주 빠르게 수십 초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도 두꺼운 거품층이 컵 표면에 남아 있다면 이는 신장의 여과막이 단백질을 세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거품의 양이 아니라 거품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를 보라고요. 지속 시간이 길수록 단백질 누출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이 방법을 우연히 따라해보다가 자신이 전혀 자각하지 못했던 이상을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목 부종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수분 염분 조절 기능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몸이 여분의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부드러운 조직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발목은 이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막 일어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발목 바로 위 부위를 3초간 살짝 눌러봅니다. 손을 떼고 확인하세요. 함몰 자국이 3, 5초 안에 사라지면 체내 수분 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0초를 세워도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 분들은 특히 찌개, 국물 요리, 발효식품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부종은 매우 중요한 초기 신호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젊은 여자 의사 한 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젊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종 체크를 해보니 함몰이 오래 남는 것을 보고 본인의 식습관이 신장을 매일 지치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변 시험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렴하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어느 약국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검지를 준비한 뒤 아침 첫 소변을 받은 후 시험지를 1초 정도 담갔다 빼고 정확히 10초 기다립니다. 시험지에는 단백질과 자멸눈에 보이지 않는 혈액의 정도를 확인하는 색상표가 있습니다. 색이 거의 변하지 않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혹은 혈액 표시 부분이 짙어지거나 연한 색에서 중간 혹은 높은 단계로 변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눈으로는 전혀 피를 보지 못하지만 요검지에서는 이미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장 여과막이 생각보다 더 깊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 검사를 함께 수행하면 집에서도 신장의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명 컵은 단백질 누출 정도를 알려주고 부종 체크는 체내 수분, 염분 조절 능력을 알려줍니다. 요검지는 여과막 손상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 3가지 정보를 하나로 모으면 신장의 전체적인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3일 연속으로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새 신호가 이틀 연속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하고 3일 모두 나타난다면 바로 신장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신장이 평소보다 높은 부담을 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 서서히 신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지 않는 것, 짜게 먹는 것, 늦게 자는 것,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
올 이런 것들이 여과막을 조금씩 닳게 합니다. 여과막이 닳으면 단백질이 빠져나와 거품이 생기고 신장이 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부종이 생기며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피로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집에서 하는 검사는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제대로 도와주면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약간만 바꿔도 몇 주 만에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30일 루틴, 단순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며 많은 한국 환자들이 효과를 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신장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인체의 자연생리 구조에 기반한 30일 회복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신장이 숨을 쉬고 쉬어가고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입니다. 3단계만 제대로 따라하면 제 한국인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2-3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 일주일 동안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신장은 정교한 필터와 같으며 어떤 필터든 지나가는 물의 흐름이 일정하고 안정적일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신장은 계속 혈액을 걸러내지만 물 공급은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신장이 가장 목마른 시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라고 안내합니다. 따뜻한 물은 자연 필터 시스템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마치 잠시 잠긴 밸브를 열어 흐름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밤새 쌓였던 독소를 희석시키고 이후 몇 시간 동안 소변이 더 맑아지도록 돕습니다. 아침 물 한 컵도 중요하지만 하루 전체의 물 마시는 리듬은 더 중요합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물의 폭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약해진 필터 위로 양동이의 물을 한 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저는 2시간마다 반 컵씩 많지 않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 방식은 여과막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혈액이 신장을 부드럽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저는 노년층 환자 한 그룹을 이 습관 하나만 바꿔보도록 했는데 단 일주일 만에 대부분이 아침 소변 거품이 줄고 머리의 무거움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흐름이 안정되면 둘째 주는 여과막의 압력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독소나 약이 아니라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한국은 국, 찌개, 김치, 간장, 고추장 등 나트륨이 매우 높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잡아두고 결국 신장은 더 많은 양의 수분을 필터링해야 해 여과막이 강한 물살에 눌린 그물처럼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둘째 주의 핵심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국물은 한 숟가락만, 절대 그릇째 마시지 않는다. 찌개나 탕의 건더기는 먹어도 되지만 국물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소금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며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간장이나 고추장은 평소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처음 며칠은 싱겁게 느껴지지만 입맛은 아주 빨리 적응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소금 섭취를 줄이면 일주일 안에 얼굴과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여분의 물을 배출하기 시작했고 신장의 부담이 경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환자들이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체중의 변화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움직임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의 압력이 내려가야 비로소 이 기관이 스스로 회복할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에 들어서면 목표는 혈액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혈액과 직접 마주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좋아질수록 신장은 더 건강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운동입니다. 매일 20-30분 동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뛰거나 땀을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걸음이 일정하면 됩니다. 이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탄력을 높여 결국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는 생마늘입니다. 한국 식단에는 마늘이 흔하지만 대부분 익혀 먹습니다. 그러나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의 노폐물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2쪽 정도면 충분하며 그대로 먹기 어렵다면 잘게 다져 음식에 섞어도 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여감하게 가해지는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셋째 주에 이르러 소변색이 더 맑아지고 오후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루틴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하도록 저는 경기도에 사는 정혜수라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검사는 신장 기능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 아침 소변에는 항상 두꺼운 거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자세히 확인한 뒤 30일 루틴을 정확히 지키도록 안내했습니다. 첫 주에는 물 마시는 습관이 자리 잡았고 둘째 주가 되자 얼굴 부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25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숨이 가벼워졌습니다. 30일 후 재검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정혜수님은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나를 살릴 줄 몰랐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장은 단지 올바르게 대우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30일 루틴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리학, 생활습관, 그리고 신체의 자가 회복 능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조기에 적용하면 신장 건강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이미 경고 신호를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을 정리하여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일 루틴을 끝낸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제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몸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희망과 의심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이 무엇인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한국 환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3가지 질문을 정리해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소변 거품이 정말 단백뇨인가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변의 거품과 단백뇨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거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단백뇨는 단백질이 혈액에서 소변으로 새어나갔다는 검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거품은 신장에 여과막이 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소변 줄기가 새면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1, 2분 안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거품이 조금이면 괜찮다고 오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제 환자 중 박민우 씨는 거품이 많지 않았지만 오래 남는 유형이었고 검사에서는 단백뇨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거품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스스로 정확한 진단은 할 수 없지만 거품이 오래 지속되는 현상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가장 불안해하는 질문은 저 혹시 곧 투석해야 하나요? 이것은 신장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투석은 신장 기능이 정상의 약 1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약한 부종이 있는 단계라면 보통 신장 기능은 50, 70% 정도입니다. 즉 100층 건물에서 50층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투석은 15층 이하일 때 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루틴을 지키면 여러분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찾아온 노년층 환자들도 생활 습관을 조정한 뒤 몇 주 만에 신장 지표가 개선되곤 했습니다. 제때 행동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 루틴을 적용해도 되나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꼭 해야 합니다. 약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는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30일 루틴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체액 균형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약과 루틴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이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꼭 강조합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진짜로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지러움이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낀다면 병원에서 약 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내과 레지던트 의사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물 섭취를 규칙화하고 염분을 줄인 후 3주 만에 혈압이 내려가 약을 낮춰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즉, 약 더 생활습관 교정은 신장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나면 저는 마지막으로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0일 루틴은 한 번 하고 끝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장을 오래 지키기 위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신장은 회복이 느린 대신 한 번 무너질 때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염분을 줄이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시간이 쌓이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많은 노년층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좋은 습관을 유지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지표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환자를 보며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신장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것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거품, 부종, 피로 같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호를 일찍 들을수록 신장은 그만큼 잘 회복해 줍니다. 저는 정혜수 씨가 30일 루틴 후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피로가 사라지고 테스트 컵의 거품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며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희망을 되찾는 순간 그 눈빛을 보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그 모습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작은 신호를 일찍 듣는 것이 너무 늦은 검사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은 체크하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작하는 일 뿐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나이가 몇이든 신장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올바른 조건만 제공하면 항상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아주 많습니다. 가벼운 몸, 편안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신장을 응원합니다.